안녕하세요. 최인호의 논리라디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구실에 도착한 많은 수험생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석 시리즈 강의를 통해 국어의 본질은 물론 공부하는 방법까지 깨우친 사연들로 구성해 보았답니다. 함께 듣고 선배들이 아까운 수험 시간을 써가면서 수능의 본질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수능에서 글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접한 건 고2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수학을 제외하면 모든 공부가 마음에 안 들었고 어떤 국어 강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어를 포기한 채로 어쩌다 쌤 강의를 봤는데 분명히 어려우나 확실한 근거로 결론을 내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수학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오케이, 이젠 노력만 하면 돼 라고요. 와, 근데 노력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른을 진심 다해 존경해보고 논리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도 이게 부작용이 믿을 곳이 생기니까 오케이, 이젠 진짜 노력만 하면 다 끝나 이 생각만 하고 고3을 버렸어요. 그리고 남들 다 가니까 가야겠다 싶어서 시작한 재수 때는 7월부턴가 지쳐서 포기해버렸어요. 그치만 공부량은 현저히 줄었을지라도 초반에 한 공부량과 하우는 선생님 방식 그대로 가져간 덕분에 수능 최고점 맞고 국민대에 갔어요.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존경하는 어른이고 제가 멋있어하는 논리 그 자체인 분께 배웠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멋있는 논리가 나에게 발톱대만큼도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안 했는가 에 빠져서 자괴감도 들고 인생 처음으로 자존감도 빠사삭.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른 나이에 모든 게 맞물려서 꿈이 저에게 오고 저는 간절함을 가지게 됐고 그 꿈이 잠시 왔다 간 게 아니란 걸 나름 긴 시간 느끼면서 이번 연도 다시 엔수를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는데 똥이 빠진 건지 뭔진 모르겠으나 그때보다 더 잘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재수 때랑은 아예 다르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선생님의 논리를 받아들이겠다. 하나라도 놓치고 넘어가는 논리는 없다. 논리는 무조건 합당한 것이니 구조적으로 무조건 이해한다. 선생님이 체크하시는 것 모두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요. 당연한 거죠. 이젠 저에겐 논리가 간절해요. 없어선 안 돼요. 제 꿈을 실현시킬 단 하나의 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요.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강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주도로 아직 안 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의 강좌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논리뿐만이 아닌 인생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글은 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그냥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글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된 계기. 그 꿈도 논리가 아니었다면 이미 절 떠났을 겁니다. 쌤이 아니면 논리도 모른 채로 다시 공부해볼 엄두조차 안 났을 테니까요. 이 간절함을 킵고잉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요새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서 중간에나마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남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그 결실을 맺어 꼭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길이의 보석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겐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강의요. 그것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겐 그저 반짝이는 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강의이다. 재미없는 미사여구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깔끔하게 이야기하겠다.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다. 수학이나 탐구 같은 다른 영역과 다르게 국어는 기본적으로 글 읽기가 돼야 하는 과목이다. 뿐만 아니라 타 영역에 비해 미리 알고 있는 지식, 소위 개념이 거의 쓸모가 없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장에서 내가 직접 글을 읽고 독해해 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는 매우 유니크하다. 최인호의 강의는 기본적으로 물고기, 알게 된 지식, 강의로 습득된 지식 등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 논리체계에 따라 그를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최인호의 글읽기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금쪽 같은 강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이 떠먹여주는 물고기만 먹어왔던 사람에게는 매우 불친절한 강의가 될 수도 있다. 물고기를 직접 잡고 그것을 손질하고 익히는 과정이 누군가에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명심하라. 당신은 수능장에서 눈보라 속에서 얼음을 깨고 강 아래의 물고기를 직접 잡아야 한다. 힘들더라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선택하길 바란다. 그 강의가 최인호 선생님은 논리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여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느니 글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읽어야 한다느니 하는 현혹에 속지 말길 바란다. 수능장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글을 완벽히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건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한정된 시간, 긴장되는 수능 시험장에서 글 읽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최인호가 강조하는 글 읽기 논리, 즉 서론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추론하고 선별해서 읽어나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장에 매달리고 거의 필연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사족이지만 강의 내적인 부분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철학이라던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능 국어의 본질을 아는 자에겐 정말 보석 같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능 국어에서 대가리 깨져가며 얻은 나의 교훈이 누군가에게는 전달되기를. 안녕하세요. 올해 고3이 되는 현재 선생님의 기출 10년치 문학 강의와 국어의 정석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문학과 문법 때문에 국어가 1에서 3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부족에 시달리던 학생이었는데요. 문법이야 나올 것이 뻔하니 그저 묵묵히 공부만 하면 되었었는데 문학은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면 문학은 선택지만 보고 풀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작품을 공부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최인호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문학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이 틀리는 저에게 선생님의 강의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날로 문학에서만큼은 선생님의 풀커리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것이 체화되진 않았지만 그 전보다 발전했음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의 강의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달간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본 결과 저는 왜 사람들이 사기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야말로 수능을 정석대로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만약 선생님께서 보기로만 문제를 풀라고 하셨다면 그건 사기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보기와 선택지를 통해 답이 될 만한 것을 추리고 그 부분만 확인하는 선생님의 풀이법은 수능이라는 시험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풀이입니다. 오히려 자습서에서 보았던 알량한 배경 지식으로 풀었을 때 문제를 끼워 맞추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둘째로는 5개념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강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학 강의를 선택하며 여러 사이트를 전전했는데 대부분 5개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인간 강사들과 비교하여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문학이라는 것 자체는 주관성으로 응집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니 주관성이 배제될 수가 없는 학문이고 그 해석 과정도 사람마다 모두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최인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문학이 등장할 수 있는 까닭은 복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면 절대 답이 하나만 나올 수 없겠죠. 우연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의 강의에 달린 댓글을 보고 놀라 이렇게 수강평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선생님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 강의를
1강이라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보기만 보고 문학을 10분컷 할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강의였다면 저도 사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강의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1강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능 40일 전부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재수 학생입니다. 아직 수능을 보지도 않았는데 수강평을 쓰는 이유와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어 공부를 마달이라는 책으로 마달 1, 2, 3권 각각 4회독 정도를 해서 국어 문제는 거의 10,00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국어에 올인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덜 나왔더라도 국어만 잘 나왔으면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6월 모의고사 4등급, 9월 모의고사 5등급을 찍고 정말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때 국어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메가캐스트를 보다가 최인호 선생님 캐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캐스트가 아마 국어를 푸는 순서를 알려주시는 캐스트였을 겁니다. 그 캐스트에서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은 문학은 최소 20분 컷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최인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15분 컷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보기로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느끼고 비록 40일 남았지만 공부법을 전환해서 선생님의 강의, 기출 전문가 문학, 천기누설, 지금 78% 정도 듣고 있는 파이널 원샷을 무지막지하게 들었습니다. 40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을 어떻게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암묵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을 쓰게끔 만들기 위해 하루에 8시간은 선생님 강의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강평을 쓰는 이유는 하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자신감이 생겼고 하루에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요즘 오히려 줄어들어서 다른 과목에도 시간 투자할 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멋진 명언을 들었기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와야 한다.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매일 아침 체조를 하면서 저의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꼭 성균관대 간다 라고요. 제가 제목을 선생님이라고 지은 이유는 저의 인생 속에서 진심으로 저에게 큰 가르침과 큰 깨달음을 주신 분이 없었는데 최인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터넷상으로만 제가 선생님 얼굴을 보며 수업을 듣고 있지만 최인호 선생님은 제게 한 줄기 빛입니다. 요번에 또 3시간 파이널 강의가 올라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능 때 1등급을 받고 다시 수강평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